나를 닮은 건강한 아이를 얻는 것, 이것은 누구나 갖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들이 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2쌍이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난임 20만 시대, 남모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난임 치료법. 빛날 보감에서 난임 극복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빛날 보감. 오늘의 주제는 난임 극복입니다. 난임 치료 산부인과 전문의 최범채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여자라서 이 난임에 특별히 관심이 가는데요. 네. 예전엔 불임했던 것 같은데 요즘 맞아요. 난임이라는 얘기가 더 많이 들려요. 이 난임이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1년 정도 아이 임신을 시도하면은 대부분 70% 정도는 임신을 성공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빈도가 10에서 한 15% 정도 아이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 주변에도 이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의외로 난임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난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과거와 큰 차이는 없지만 네. 최근에는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성의 연령이 많아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의 나이가 많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는 네. 배란 장애가 오고 네. 또한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한 그 임신을 하더라도 여성의 나이가 많으면은 임신하는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유산하는 빈도가 또 높아지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네.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해서 네.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30대에서는 기형 빈도가 10% 정도 차지하는데 35세가 이상 이제 45세가 되면은 거의 100%에 가깝게 기형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나이가 40대 이전에 결혼하시는 거가 임신에 유리하고 네. 기형아 예방에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난자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난소의 변화가 네. 염색체 이상이 높기 때문에 연령이 많으면은 젊은 세대보다도 기형아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산전에 정밀 검사도 꼭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에게 난임은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일 것 같아요. 이 난임의 원인이 뭘까요? 네, 대부분 아이가 없으면은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데요. 네. 여성이 40%, 남성이 40%, 그리고 남녀 같이 10% 정도 되고 10% 정도는 원인이 불확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자 탓만은 할 수 없네요. 그럼요. 정말요? 네, 남성의 비율도 아주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빛날 보감 한 줄 키워드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난임 극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줄 키워드 주시죠. 스트레스와 네. 네, 스트레스와 흡연, 음주 등은 난임을 부른다. 네. 스트레스는 네. 근데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근데 네. 여기서도 스트레스가 문제네요. 그리고 흡연과 음주도 난임의 원인이 되네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임의 원인은 해부학적으로 난소나 나팔관, 자궁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여성 측에 문제가 되겠고요. 남성 측에서는 이제 정자 문제가 되겠는데 네. 스트레스나 남성에서는 음주나 흡연을 많이 하거나 또 여성에서는 과로한 경우 그리고 직업적으로 여성에서 전자파에 많이 노출된 경우나 그리고 남성에서는 장시간 운전하는 기사님들 있죠. 네. 그분들은 이제 고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자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영향을 좀 많이 받네요. 네.
네. 다음 키워드 알아보기 전에 남성의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네. 남성도 남성이고 저는 더 궁금한 게 네. 다낭성 증후군, 네, 네. 네, 이런 다낭성 증후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선 남성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네. 네. 남성에서는 정액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정자의 양이 2cc에서 4cc 정도는 돼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밀리리터당 2천만 마리 정도 숫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성이 40% 정도는 아주 건강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기형정자가 원래 정액 검사를 하면 아주 많은데요. 네. 아주 완벽한 정자가 한 4% 이상 정도를 보여줘야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있어서는 다낭성 난소라든가 배란 장애가 있어서 네. 문제가 되는데요. 네. 월경 주기가 이렇게 길어지신 분이나 네. 특히 주변에서 보면 눈썹이 진한 분들 있죠. 네. 네. 그리고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고. 여자분들 네. 중에 네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 보면은 우와. 다낭성 난소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다낭성 난소의 특징은 난소가 정상보다 아주 크고 표면이 아주 두껍기 때문에 네. 배란하는데 동원되는 호르몬이 이상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란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당뇨병이나 심장 질환 같은 네. 경우도 유발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궁에도 또 뭐 유착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제가 이 모형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우리가 여성의 자궁과 나팔관과 난소가 정상이 되려면은 원래 나팔관 주변에 유착이 없어야 됩니다. 네. 또한 난소의 크기가 정상이어야 되겠고 혹이나 자궁 내막증 같은 것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궁 내에서는 이러한 혹들이 많은데 우리가 부인과에서 혹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크게 물어가고 딱딱한 혹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딱딱한 혹 자궁 군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팔관을 자세히 보면은 나팔관의 끄트머리가 이렇게 막혀서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난관 수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여성에서는 확인하고 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런 난임이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여성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생리입니다. 네. 여성에서 생리량이 많다든가 아니면 적다든가 월경 주기가 아주 길다든가 짧다든가 그리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월경 시기에 월경통이 심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는 배란 장애에서 난소 부전이 있는 경우는 월경 주기가 아주 짧아지고 다낭성 난소처럼 배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두세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통이 심한 경우에는 자궁에 혹이 있거나 난소에 혹이 있어서 자궁 내막증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있어서 월경의 변화가 있으면은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건데 난임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네. 어떤 시술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조영술 같은 것도 있다고 검사하는 방법이 있죠? 네. 우선 여성 브린 클리닉에 난임 클리닉에 방문했을 때 네. 여성에게는 기본적인 호르몬 검사와 네. 또한 자궁 난관 조영술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검사를 해서 자궁 안에 문제가 있는지 나팔관이 막혀 있는지 유착이 있는지 그런 진단을 해주고요. 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네. 네. 배란이 이전에 저런 시술을 하는데요. 네. 자궁에 조영제를 사용해서 주입하면은 나팔관 쪽으로 이렇게 통과됩니다. 근데 이 검사가 정확한 검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팔관이 막혀 있는지 네. 아니면 유착이 있는지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한번 한 줄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가 스트레스와 흡연 음주였죠?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스트레스와 흡연, 음주 등은 난임을 부른다. 네. 진실 혹은 거짓 이런 네. 얘기를. 어떨까요, 네. 원장님? 사실인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네. 난임 부부들은 네. 가장 임상으로서 문제가 되는 거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상실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는 저는 대부분 독서를 권유합니다. 독서. 없어요. 네. 이 독서라든가 몰입하지 않으면 네. 종일 아이 갖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부부 중에서는 남편을 좀 혼을 내주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남성이 아이를 갖는 과정에서도 네. 줄담배를 피시고 아이고. 사실 담배를 좋아하시더라도 밖에 나가서 피워야 되는데 그렇죠. 네. 부인인데 담배 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안 생기니까 술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 갖기 위해서는 그렇죠. 과도한 음주나 네. 흡연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건강한 생활 습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 최우선인 것 같네요.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연 임신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이다. 자연 임신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인가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 하실 일이 많이 줄어드실 것 같은데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저희 클리닉에 찾아오신 분은 90% 정도는 네. 자연 임신을 하시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의 극복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임신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네. 배란 유도를 6개월 정도 해보고 네. 안 되는 경우에는 시험관악이나 인공수정의 과정을 좀 복잡하게 걸쳐야 되겠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인공수정과 시험관악기를 많이들 혼동하시는데요. 네. 네. 인공수정이라는 거는 배란 유도를 해서 배란 시기에 좋은 정자를 얻어서 특수관을 이용해서 자궁에 정자를 이렇게 주입해주는 시술입니다. 네. 이 영상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임신 성공률은 네. 10에서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인공수정하면 80% 정도는 임신 대리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좀 낮아요. 어. 그리고 시험관악기 시술은 네. 우리가 과배란 주사를 사용해서 네. 네. 난소에서 여러 난포를 키웁니다. 그래서 난포를 체로 채취해서 네. 시험관 배양 접시에 네. 정자와 난자를 이렇게 수정을 유도합니다. 유도하면 이게 수정이 되면은 네. 지금 난자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네. 이제 배양 접시에 이제 수정란을 수정을 시켜서 적절한 수정란이 3일에서 4일 5일 배양을 해서 특수관을 이용해서 자궁에다가 수정란을 주입해 주는 거가 시험관악기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임신 성공률은 네.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렇죠. 확률이네요. 네, 아무래도 적극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네. 임신 성공률이 높겠죠. 그렇군요. 네, 세 번째 한 줄 키워드 볼까요? 인공수정과 시험관악기 시술을 하면 쌍둥이를 낳을 확률이 오. 높다. 그렇군요. 쌍둥이. 쌍둥이 많이 봤어요, 요즘. 네. 그렇죠. 어떤 요즘 그 예능 프로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쌍둥이, 삼둥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아마 맞는 말 아닐까요? 네. 원래 최근에는 네. 새 쌍둥이 정도는 아주 희박합니다. 훌륭한 그 난임센터에서는 네. 요즘 배양 기술도 발달하고 네. 수정란을 여러 날 키워서 네. 아주 좋은 수정란을 1개에서 2개 정도 넣어주기 때문에 네. 과거에보다는 쌍둥이 확률이 많이 낮아졌죠. 한 네. 5% 정도 합니다. 근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악기 시술 자체가 난소를 자극하기 때문에 네. 자연 임신보다는 쌍둥이 빈도가
약간 그렇군요. 높습니다. 지금 계속 인공수정, 또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또 안 된다 하면 다른 방법 없을까요? 네. 저는 시험관악 시술을 할 때 네. 부부가 이게 방문했을 때 두 분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시험관악의 시술은 3회 정도 하면 네. 네. 70% 정도가 임신 성공하는데 네. 그동안의 마음을 차분하게 네. 내려놓고 시작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시험관악의 시술 하면서 환자는 물론이고 치료하는 의사도 착상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수 기술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병아리가 달걀에서 부화할 때 보면은 네. 이게 쪼아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정란을 싸고 있는 투명대를 네. 특수 레이저를 사용해서 얇게 해줍니다. 네, 네. 그래서 수정란이 자궁벽의 착상을 쉽게 도와주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수정란이 과거에는 현미경을 보고 좋은 수정란이를 판별을 했는데 네. 개중에는 수정란이 헛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헛짓이요? 마지막에 아주 예쁜 수정란인데 네. 자라면서 좀 쉬었다가 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CC 카메라를 배양기에 달아서 네. 수정란이 이게 분화하는 거를 차근차근 이야. 기록을 해서 진짜 베스트 수정란을 선별하는 기법을 그렇게 동원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최근에는 수정란을 배양하는 특수 배양기가 과거에는 한 챔버에 여러 수정란을 넣기 때문에 문을 열다 보면은 수정란이 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특수 인큐베이터는 네. 수정란이 각각의 챔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정란이 이게 발달하는 거를 다른 수정란이 발달하는 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사실 임신이 안 되면 수정란에다 어떻게 본드를 붙여가지고 자궁에 착상하고 싶은 마음이 임상 의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고안된 건데 네. 태아악효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네.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착상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떠도는 의학 상식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빛날 보감, 진실 혹은 거짓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진실 혹은 거짓. 몸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난임이 된다. 이건 많이 저는- 들어봤어요. 그래요? 저는 하나, 둘, 셋. 셋. 진실. 진실. 오, 다 진실이네요. 차면 안 되죠.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설명을 들었을 때 굉장히 사소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진실을 들었는데 답이, 답이 뭔가요? 뭔가요? 저는 거짓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틀렸어요, 우리. 왜 그런 거죠? 조금은 맞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난임의 원인을 한다면은 가장 결정적인 게 원인이죠. 네. 그렇지만은 몸이 차다든가 냉하다든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가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신감이 잃어 있어요. 대부분은 그런 생각하면서 내 탓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난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실 서구의 선진국이나 네.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네. 이러한 용어를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체질에 따라서는 영향이 있겠지만 네. 이게 몸이 차갑다 그래서 아이가 안 들어 쓴다는 것은 꼭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원인은 될 수 없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럼 다음 진실 혹은 거짓 볼까요?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 난임은 유전이 된다?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아니지 않을까? 진실? 거짓 아닐까요? 거짓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그래요? 난임이 유전이 된다는 말은 저는 처음 들어서요. 답이 뭔가요? 네, 저는 진실로 들고 싶은데요. 지윤 씨 맞았네요. 네. 네, 아주 적은 빈도인데요. 네. 부부 중에서 3 내지 5% 정도는 네.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염색체에 구조가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자연유산이나 불임의 원인이 되는데 네. 이런 경우도
요즘은 시험관하기 시술 과정에서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을 해서 네. 정상 수정란을 넣어줘서 임신에 성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유전은 아니지만 네. 자매 중에서 월경통이 심하거나 그래서 자궁 내막증을 진단하는 경우에는 네. 네. 꼭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한 월경 주기가 아주 길어서 다낭성 난소인 경우에는 그 집안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성에서 네. 무정자증이나 희소정자증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그렇군요. 네. 중요합니다. 유전자도 중요하군요. 유전이 될 수도 있다는 염색체. 말씀이시죠? 네. 네. 마지막 진실 혹은 거짓 볼까요? 세 번째 진실 혹은 거짓. 시험관 아기 시술은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우리는 아니지 생각해도 않을까? 틀릴 테니까. 거짓. 자, 하나, 아닐 것 둘, 같아요. 셋. 네, 거짓. 난 진실. 원장님의 정답을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거짓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 개 다 틀렸네요. 네. 시험관의 시술을 하다 보면 네. 인위적인 저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많은 분들이 이 기형이 많이 유발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임상에서 어느 날 진료가 끝나가는데 네. 할머님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주가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아유 최 원장이 시험관하기 시술하다가 어떻게 조작을 잘못해서 심장병 걸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험관하기 시술을 한다 그래서 네. 기형이 높아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시험관하기 시술이 1978년도부터 성공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탄생을 했는데 시험관하기 시술 과정이 네. 물론 인위적인 게 있지만 대부분 난임 환자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좀 기형하고 관련성이 조금 높았던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좀 총정리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처방전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방전 보여주시죠. 네. 치료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마음을 비우시고 네. 그리고 내 탓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치의를 만나셔서 원칙적인 기본적인 진단을 하고 나서 치료 계획을 하시면은 저는 네. 난임의 극복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불임은 없습니다. 난임만 있을 뿐인데요.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네. 임신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난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문자가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네. 이따가 문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채 원장님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